안녕하세요. 풋보라이입니다. 프로토 다폴더 당첨 인증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스포츠 정보, 배팅 방법, 조합 등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100% 무료로 다같이 공유합니다. 이번 달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자구요. 홈팀 라트비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구트코프스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다. 사발리엑스는 풀백 자원임에도 인버티드 형태로 안으로 좁혀들며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며 볼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카우니엑스는 이선에서 전진성과 연계에 특화된 자원으로 좁혀든 풀백과 함께 중원 전개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며 파이널 서드 진입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술을 택하고 있다. 원정팀 아제르바이잔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쿤드자대 나리마는 측면에서의 속도는 있으나 크로스 완성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알리예프 카얄은 중원에서의 수비적 기여는 높지만 전진성과 탈압박 상황에서는 기복이 존재한다. 엠넬리 마이르는 결정력과 볼 간수 능력은 준수하나 연계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단순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전술의 완성도는 떨어지며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자주 허용하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라트비아는 풀백의 중앙 침투를 통해 중원에서 숫자를 만들며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술 구성이 돋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중미 싸움에서 대응력이 떨어지고 하프스페이스 대응도 늦어 공격 흐름을 계속 내줄 수 있다. 전술적 디테일과 미드필드 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라트비아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경기다. 압박 간격 유지, 템포 조절에서 모두 라트비아의 손에 무게가 실린다. 홈팀 덴마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린드스트롬은 역습 전개 시 빠른 볼 운반과 침투가 뛰어난 전환형 윙어다. 에릭센은 빌드업 조율과 라스트 패스 능력에서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BLS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안정적인 피니셔다. 덴마크는 좌우 측면에서 벌리는 전개를 통해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윙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특히 에릭센의 킬패스 타이밍과 측면 빈 공간 침투가 조화를 이루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이다. 원정팀 북아일랜드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베니는 전방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마무리에서의 정확도는 부족하다. 돌리는 수비에서의 강한 압박은 가능하지만 위치 이탈이 작고 메콘빌은 빌드업 참여는 활발하나 역습 전환 시 커버 능력이 떨어진다. 양쪽 윙백 찰스와 맥네어는 공격 가담 능력은 뛰어나나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쉽게 노출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공을 빼앗긴 직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고 하프스페이스 주변 커버가 불안정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허용한다. 덴마크는 전술적인 침투 타이밍과 넓은 전개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수비 리커버리 지연과 하프스페이스 대응력 부족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차례 위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공간 활용과 전술 디테일에서 앞선 덴마크가 무난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경기다. 특히 좌우 측면 전개 속도에서 벌어지는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그리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촐리스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중심의 전개에 최적화된 자원이다. 시오피스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기여도는 높지만 전진 패스와 창의적 전개 능력은 제한적이며 이오아니리스는 이선 연계보다는 커버 중심의 플레이에 치중한다. 그리스는 공격 시 촐리스의 머리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세컨드볼 확보 이후 전개도 어렵게 이어진다. 플래너 외에는 공격 전환 옵션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선과의 연계 또한 정형화된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정팀 슬로바키아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슈슬로프는 단독 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며 활동량은 풍부하나 마무리에서의 정교함은 떨어진다. 슈란츠는 측면에서의 볼 운반 능력은 있으나 수비 가담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하며 베로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돌파 패턴 외에는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베로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격이 단선적으로 전개되어 상대 수비에 읽히는 패턴이 자주 노출된다. 역습 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한 전개를 반복하는 구조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고 플랜 B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양팀 모두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수비에 읽히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득점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점보다는 무득점 또는 1대1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창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수비 조직의 대응이 돋보일 경기다. 전술적 패턴이 예상 가능한 흐름에서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홈팀 캐나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촐리스는 빠른 압박 전환과 박스 안 마무리에 특화된 전환형 윙어다.
시오피스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 시 강한 압박과 커버 능력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오아니디스는 수비 라인 앞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책임진다.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의 전술 기조에 따라 전방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특히 상대 진영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높은 강도로 볼을 압박한다. 볼 탈취 이후 곧바로 페널티 박스로의 짧은 침투와 속도 있는 전환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원정팀 우크라이나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수슬로프는 전방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연계가 끊기는 경향이 있다. 슈란츠는 측면 돌파 이후 전개는 좋지만 압박 회피 능력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베로는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조율 역할에 약하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 간격이 넓은 편이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라인 간 유기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하프라인 아래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캐나다는 볼 탈취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단숨에 공략하는 전술 구조가 명확하다. 우크라이나는 전방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으며 수비 전환도 늦어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실수 유발 구조에서 앞선 캐나다가 무난하게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도 높은 압박과 속도감 있는 침투가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공략할 결정적 열쇠다. 홈팀 미국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전트는 제공권과 압박 전환 능력이 뛰어난 전방 자원이다. 플리식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탈압박의 강점을 보이며 아담스는 중원에서 전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낮추고 수비 블록 유지에 중심을 둔 운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전개는 플리식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으며 이선 침투 빈도가 낮아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원정팀 튀르키예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1티지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낚아채기에 능한 자원이다. 차라노글루는 중거리 슛과 볼 배급 모두에서 영향력이 크며 길러는 좁은 공간 탈압박과 연계가 뛰어난 젊은 윙어다. 튀르키예는 최근 어매치 흐름에서 후방 안정화에 집중하며 중앙에서의 패스 연결로 점유율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제한적이며 상대 수비를 뒤흔드는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이 단조롭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전술 방향을 안정적인 수비 운영으로 조정하며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튀르키예 역시 점유율은 좋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상황이다. 공격 창출력 부족과 수비 지향적인 흐름이 겹쳐 루즈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멕시코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히메네스는 페널티 박스 내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바스케스는 측면 침투와 크로스 완성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모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커버 범위가 넓은 자원이다. 멕시코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좌우 측면 활용과 이선 연계의 패턴을 자주 활용하며 특히 전반적인 수비 라인 유지와 압박 간격 유지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전방 득점 루트가 고정돼 있고 공격 템포가 일정 수준 이상 가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팀 스위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르가스는 박스한 침투 타이밍과 돌파 능력이 탁월한 윙어다. 자카리아는 공수 전환 구간에서 중거리 슈팅과 압박 탈피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은두에는 투박하지만 1차 압박에서 헌신적이다. 스위스는 공격 시 이선 라인을 전진시키며 강한 프레싱을 시도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질 경우에는 템포를 낮추고 자카리아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빌드업 과정에서 창의적인 옵션이 적고 최전방 결정력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편이다. 멕시코는 확고한 전술 루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하지만 공격 패턴이 쉽게 예측되고 있다. 스위스 역시 중원 조율 능력은 우수하나 박스 앞에서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공격이 단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중심의 경기에서 뚜렷한 우세가 없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홈팀 뉴질랜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크리스 우드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득점 감각은 다소 무뎌진 상태다. 메유 갈베트는 활동량이 많고 양측면 전개에 자주 관여하지만 날카로운 마무리 옵션은 아니다. 조셉 챔프니스는 전진성 있는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빌드업에 기여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뉴질랜드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블록 수비를 우선시하는 팀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플래너 외의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원정팀 코트디부아의 포메이션은 4-4-1이며 크라소는 최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활동 반경이 넓은 움직임의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캐시는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과 수비 커버에 능하지만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은 다소 아쉽다. 아딩그라는 이선 침투 능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종종 찬스를 만들지만 결정력에서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체적으로 수비에 초점을 맞춘 전술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 시에는 크라소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팀 전체적으로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뉴질랜드와 코트디부아르는 모두 전술적 제한성과 공격 완성도 부족이라는 공통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수비에 집중된 흐름 속에서 서로 실속 없는 공방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득점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경기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중심의 배팅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